예. 아하.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적천수를 강의하는 날입니다. 예. 그런데요, 제가 이 책부터 들겠습니다. 그래야만이 꼭 제 마음속에 좀, 뭐가 응어리가 좀 풀어질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적천수 징이라는 책입니다. 설하고가 증주를 했다고 해요. 임철조 선생은 여기 개입을 뭘 했냐면 편주라고 해서 편을 나눠서 줄을 달았다고 해요. 원전은 유백원 선생이라고 써 있고요. 여기에 징의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책을 또 들고 나왔냐면 자꾸만 징의라고 하면서 첨미 했어요. 또 설하고 소리를 헐 거를 갖다가 또 임철조 선생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설하고라고 했다가 임철조 선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설하고라는 사람을 그렇게 믿음성이 없어요. 그 이유, 이 책을 쓰는 방법이 틀렸다는 거예요. 이 책 쓰는 징의를 자기가 증주를 했든 말든 쓰는 방법이 틀렸다는 거예요. 왜? 적천수에서는요, 적천수 지배를 지으신 진수함 선생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요, 이 적천수 지배를 지으신 진수함 선생은 분명하게 원저자도 알 수 없다. 그리고 유백원 선생이라는 그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어떻게 가탁할 수 있느냐, 명리서에 라고 하면서 명리서를 공부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가탁하냐라고 하면서 한심하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끝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적천수의 주 내용은 뭐냐, 격곡은 불구하고 신살은 배제시키고 라고 했어요. 격곡은 얽매이지 않는다, 신살은 배제시킨다 라고 했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뜨거니 적천수 지묘도 보지 않았는지 이 설하고는 적천수 징의를 지으면서 여기다가 뜨거니 무엇을 부록을 달았냐 하면 기륭신살표라는 걸 이렇게 부록을 달아놨어요. 이건 책을 쓰는 사람의 의도가 의심스러운 거예요. 보지 말래는 기륭신살론을 갖다 여기다 써 붙여놓는 건 말도 안 되고요. 이 사람이 마지막 후서에 뭐라고 얘기를, 이 적천수 징의를 쓴 이유를 얘기한 것이 여기 있습니다. 자기 아저씨의 아버지가 이 술수하게 유명하던 양반인데 작년에 죽었대요. 작년에 젊었었죠. 그리고 그 아들이 그 집을 그냥 고택으로 물려받고 있다가 그 책이 그게 뭐냐면 이제 태을, 기문, 유김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속에 그럼 좋다. 네가 그러니까 설하고의 아저씨죠. 네가 명리학에 관심이 있다니 이 책을 갖다 봐라 라고 하면서 그 책을 전부 줬는데 그 속에 이 적천수 징의라는 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적천수 징의를 보아하니까 애석하게도 벌레가 먹고 쥐가 오줌을 싸고 그래서 많이 결실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흐트러진 게 있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어디서부터 이게 잘해됐는지 왔는지를 잘 몰랐는데 세월이 지난 다음에 떡 알고 봤더니 삼영은행에 있는 손형보군이라는 군이 적천수 천미라는 책을 출판한 것을 보고서 쫙 입수해서 보니까 이게 대동소이하더라, 그 내용이. 그래서 누가 또 이렇게 누가 우인 그냥 친구래요. 그냥 친구가 권하기를 이거 출판을 좀 해보자 라고 하면서 널리 전해진 걸 끌어다가 조금 교정을 보고서 도와서 물론 이 결손된 걸 도왔겠죠. 그래서 이름 붙여 말하기를 정정 적천수 징의를 편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원수산 씨는요, 이거 보세요. 제가 이렇게 지금 잠깐 설하고 씨보다 먼저 태어나고 늦게 죽은 사람이에요. 찬집을 한 원수산 씨는요.
원수산 씨는 적천수 천미를 지으면서 뭐라고 그러냐. 그래서 삼양은행에 있는 손군하고 또 한 사람 또 있습니다. 세 사람이 앉아서 야 우리 이거 책을 한번 내보자 라고 의기투합하면서 원수산 씨는 손을 닦고 3번 절을 하고 이 책을 받아서 그 찬집을 하는데, 찬집이란 그 차 안에서 집 모으는 거예요. 빗질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자, 한번 갈래를. 임철조 선생이 글을 쓴 책에 대해서 전혀 글자 하나 바꾸질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자기는 1절 여기에 임 선생에 대해서, 임 선생 말씀에 대해서 고치질 않았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말을 시작할 때 임시왈합니다. 예, 맹자왈, 공자왈 하듯이요. 공자왈 하면은 논어에서 공자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그 논어책을 공자님이 지신 거예요? 아니에요. 공자 제자가 공자 말씀을 듣고 기억했다가 공자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논어책을 쓴 거죠. 찐 거죠. 맹자 책을 지었을 때 맹자왈 했습니다. 그럼 그 맹자가 쓴 걸까요? 아니에요. 맹자 제자들이 맹자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해서 맹자왈 한 겁니다. 이거와 같이 임시왈 했습니다. 여기 예, 임시왈 했어요. 그러면 금세 원수산 씨가 임 선생 밑에서 무릎 꿇고 임 선생한테 명리학을 배웠을까요? 아니에요. 이걸 왜 임시왈을 달아놨냐? 책을 보니까 임 선생이 지은 책을 보니까 적천수 천미라는 책을 지으려다가 보니까 이건 임시왈을 써야 되겠다. 왜? 이건 만약 임시왈을 빼고 나면 내가 쓴 거와 같은 소리가 같은 오해를 받을까봐 라고 하면서 원수산 씨의 그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예, 자기는 글자 하나 안 고쳤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설하고는 전혀 그게 아니잖아요. 임시왈도 안 했고 이 책이 나오고 나서 이 책을 구입해서 보니까 예, 자기가 갖고 있는 책의 내용과 거의 비슷해. 천미라는 책을 이거 보세요. 제가 잘못 또 얘기했잖아요. 징이라는 책의 내용과 대동소이하더라. 그래서 우인 친구래요. 아는 친구의 권에 의해서 이 책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천미를 지은 원수산 씨는 안 그래요. 삼양은행의 선군과 또 한 사람 또 있어요. 원영주인. 예, 원영주인. 예. 그 사람과 셋이서 우리 이 책 한번 내보자라고 해서 여기 지금 책을 들어가면서 원서라고 해서 원수산 씨 이 글이 나옵니다. 내가 왜 이 책을 지었는지. 임철조 선생이 내가 이 책을 뭘 썼다라는 소리는 하나도 없어요. 이 책은 원서가 중요하고요. 이 책은 설하고가 맨 뒤에다가 발문을 쓴 게 제일 중요합니다. 원인. 그런데 이 적천수 징의는 적천수의 근간을 흐트려 놓은 게 바로 이 설하고예요. 그러니까 격국론을 우리나라에서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보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지금 적었잖아요. 설하고를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격국론자들이요. 왜? 격국론에서 대가라고 하면은 심해첨 선생의 자평진전이잖아요. 그 자평진전의 평주를 단 사람이 설하고인데 설하고가 그 자평진전의 심해첨 선생의 뜻을 흐트린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 자평진전의 격국론은 격국론대로 쭉 내려와야 되는데 그 이론을 억부론을 끌고 와서 격국론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흐트리는 거죠. 물타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이 적천수 징의에서만큼은 임철조 선생에 대해서 반론을 못했어요. 이게 처음 배운 거거든요. 설하고가 명리학을. 물론 연해자평도 했겠죠. 그러니까 연해자평에 있는 신사를 여기다가 딱 끌어붙였겠죠. 원령도도 끌어다 붙였어요. 이 원령도도. 이 원령도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정말 연해자평에 있는 거거든요. 이 그림을 갖다 뜩 빼다가 원령도에
이 원령이 무슨 얼음 며칠서부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면서 그 그림을 그대로 갖다가 이쪽으로 옮긴 사람입니다. 원령 편에. 정말. 그러니까 책을 짜집기를 해서 자기가 지었다고 하면 절대 안 된다니까요. 절대 안 됩니다. 김건희하고 똑같은 거죠. 석사 박사 다 취소당했잖아요. 그러면 짜집기로 하면 안 되죠. 제가 지금 이 시간 작업 너무 보내네요. 자, 그럼 강의하겠습니다. 제 질병 26장입니다. 논문 1, 2는 빼고요. 했으니까요. 3번을 들어가는데 이것도 참 임철조 선생 너무 심오하게 얘기해서요. 오늘이 화요일입니다. 어제 하루 강의를 하려다가요. 월요일날이면 대개 강의를 하는데요. 일요일날 준비해갖고요. 도저히 임 선생 말을 뜻을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오늘 아침까지도 고민을 했어요. 야, 임 선생이 이건 무슨 말을 의도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한번 다시 제가 여기에 섰습니다. 조금 제가 임 선생보다 실력이 좀 모자라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3입니다. 이 원문은 어디서 누가 불러다니는지 몰라요. 물론 어느 나라 때인지 뭐 경도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명배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경도가 누군지도 모르지만 귀신이 입 들어온다는 거예요. 어디에? 오장. 우리 오장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병이 생길 거 아니냐. 이 귀신이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용신과 시신과 그 다음에 귀신을 얘기하는지 봅시다. 원주라고 제가 했죠. 이제 유시주는 빼겠습니다. 왜? 저는 좀 믿을만한 사람의 말을 듣겠습니다. 진수함 선생 말을 들을게요. 적천수 집요에서는 분명히 그거 원수한 유병원 선생이 쓴 것이 아니다 라고 진수함 선생이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자, 그러면 임시주로 넘어갑니다. 임시화를 했잖아요. 이건 그러면 원수산 씨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이하는 임 선생이 얘기한 거예요. 원수산 씨가 임 선생 밑에서 무릎 꿇고 배운 게 아니라니까요. 무릎 꿇고 배운 게 아니에요. 임 선생이 써놓은 책에 이렇게 돼 있는 걸 내가 옮겼을 뿐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원수산 씨가 얼마나 양심적이에요. 이건 내 말이 아니다. 임시왈이다 라는 것이죠. 임시왈 했어요. 임 선생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신이 입 오장자. 자 보세요. 이게 바로 증주자야 할 일이에요. 원문에 이게 분명히 귀신 입 오장자가 있거든요. 그럼 원문 설명을 해줘야죠. 원문에 이런 소리가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다 라고 설명을 해야 책 읽는 사람이 귀신 입 오장자가 이렇구나 라고 해서 음탁지기 음습하고 탁한 기운이 매장 지장간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여기 지지자 지장간에 지지에 매장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도 매장된다고 하잖아요. 음탁신복 음습하고 탁한 기운이 깊이 엎드려 있으면 난제 나오나 제하기도 어렵고 하기도 어려우니 위병최흉 병됨이 가장 흉하다. 만약 그것을 기뻐한다면 기위히 자 이렇게 보세요. 일세무제라고 했어요. 병이 깊은데 흉한데 그것을 기뻐한다? 이해가 안 되죠. 이때 임 선생이 벌써 무엇을 생각하셨을까요? 아프면 아픈 대로 끌고 가라 이거예요. 암 말기까지는 요즘 저도 초기에 암을 수술했지만 암이 말기에 돼 있어요.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산으로 들어가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그래 좋다. 난 그럼 암과 같이 살겠다. 그리고 그냥 속설 떠나는 거죠. 그럼 병원에서 당신 6개월밖에 못 산다 라고 했는데 6년을 살잖아요. 산에 들어가서. 이런 거예요. 일세무제. 만약 끓이는 것이 그것을 끓인다면 평생 다병 이렇게 이것이 귀신이 된다면 근데 이것을 즐긴다면 만약 그것을 즐긴다면 그냥 살아라 라는 거예요. 토가
비위라는 거죠. 목화토 금수 중에 토는 비위에 속합니다. 비는 완이라고 해서 이거는 느슨하다는 뜻이죠. 완행열자할 때 있어요. 위는 활약하죠. 그러니까 이 비위가 완화되어야 돼요. 예, 따뜻하고 좋아야 돼요. 끓인다. 목이 입토. 목이 토로 들어가는 걸 끓이죠. 그러니까 즉 불환하니 병. 이 따뜻하고 활약하지 못하니까 병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제 이 오늘 강의하는 주된 것은 토를 극하는 목과 토가 극하는 수에 대해서만 얘기하는데 이것은 부차적인 설명이에요. 그래서 이걸 해드릴까 말까 하다가 참 그냥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얼른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은 대장과 폐죠. 예, 그러니까 폐는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그만두겠다는 소리거든요. 예, 그만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예, 나중에 아마 이제 대장과 폐 이런 게 다 나올 겁니다. 자, 봅시다. 소장까지 심장 소장까지 기다리는데 오늘 강의는요, 토와 목과 수에 대해서만 얘기합니다. 토를 극하는 수, 토를 극하는 목, 토가 극하는 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토가 태왕하면 목은 불능입토. 예, 이건 토다 금계 목절이죠. 토다 목절. 토가 많으면 목이 그걸 못하죠. 즉 비유는 자여 스스로가 여유가 있어서 오히려 병이 생긴다. 그렇죠. 이런 게 한방에 있으니까요. 비는 본래 습한 것을 끓인다. 위는 본래 차가운 것을 끓인다. 예, 맞습니다. 이게 비위는 따뜻해야 돼요. 만약 토가 습하면서 여유가 있다. 그러면 이게 어디서 병이 생기냐면 춘동, 봄과 겨울 사이에 생긴다. 오히려 동춘이라고 해야 되는데 왜 춘동이라 했는지 이해는 안 돼요. 겨울과 가을, 봄 사이에 생긴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운데 놓고요. 오늘 토니까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입니다. 여기를 뭐라고 얘기냐? 간방이라고 그럽니다. 예, 간. 여기가 곤이죠. 예, 땅은 땅인데 간권. 이것이 여기서 생긴다는 거예요. 여기. 겨울은 여기니까요. 가을은 여기, 봄은 여기고요. 겨울, 봄 이러니까요. 반대로 그래서 끓인다는 거예요. 불이 그걸 와서 말리는 걸 끓인다는 거예요. 여기 있을 때. 또 다시 여기도 토가 습해서 여유가 있을 텐데 토가 마르면서 여유가 있다? 그 병은 어디서 출발할 것이냐? 하추. 이건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여름과 가을이라는 거예요. 여기입니다. 이거 공부 많이 했어요. 이 빨간 글씨 쳐놓고 지금 한 거예요. 도저히 이해를 못해서요. 여기입니다. 이거 토방이거든요. 간곤이 모두 토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반대로 또 끓인다는 거예요. 수가 윤택해지는 걸 이걸 또 끓인다는 거예요. 이쪽에 있으면요. 나 이거 잘 모르겠는데 일단 그래도 이 그림까지 그려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할게요. 만약 토가 허하고 약하면은 목은 충분히 소토를 할 수 있지 않냐. 허하고 약하니까. 아까는 토가 많아서 목이 그걸 소토를 못 하는데 허하고 약하면 그걸 소토할 수 있지 않냐. 목이. 그런데 또 다시 얘기를 합니다. 토가 습하면서 이거 보세요. 토습 글자가 좀 그렇게 부족하다. 부족해요? 그러면 그 병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하추.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토가 메마르고 부족하면 또 그 병은 동춘.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체로 허섭지토는 만나기를 하추의 메마른가 허섭지토가 춘봉의 습토, 여기 습이죠. 이걸 만나면 어떻게 되냐? 목이 탁거나 유무라고 해서 요 반대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이 토에 뿌리를 이거 보세요.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말씀 목이 따끔 뿌리를 의탁해서 더욱 무성해질 것이니 그 토는 극을 받아서 더욱 허해질 것이다. 만약 허습지토가 다시 또 허습지시를 만나면은 목은 반드시 허부 뜰 것이다. 예, 습토니까. 그래서 불능방금 뿌리를 내릴 수 없다. 이거 참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사례 명조가 있으니까요. 사례 명조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토는 반대로 불의 극, 예, 그 극하는 걸 두려워하지를 않는다는 것이에요. 봅시다. 여방차. 나머지도 그와 같이 봐라라는 거예요. 여방차라는 것은 같은 극끼리. 그러니까 오늘 강의는 토를 중심으로 해서 토가 극하는 것과 토를 극하는 것, 토가 극하는 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럼 토는 비위요, 목은 간, 담이겠죠. 그러면 수는 뭘까요? 신장, 방광이에요. 그걸 좀 말씀을 하실 겁니다. 자, 한번 봅시다. 참, 제가 명약을 공부하면서 왜 이렇게 병에 대해서 또 신경을 많이 써야 될지. 이게 지난번 처음 강의할 때는 이거 그냥 슬쩍슬쩍 읽고 해석만 하고 넘어갔던 건데, 제가 몸이 안 좋고 나니까, 저도 한번 암 수술하고 나니까, 임철조 선생, 이거 보세요. 제가 금세 심해점 선생 얘기를 해요. 임철조 선생 말씀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사례 명조예요. 허습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허습지지. 자, 추월에 태어났죠. 자수가 여기 있습니다. 추월이면 춥죠. 다음은 해월에 태어난 거예요. 다 추운 거예요. 지지가요. 자, 냉정하게 생각합시다. 추월에 병화일주죠. 예. 근데 축토 속에 있는 개신기가 있는데 이 기토 본기가 올라갔죠. 이렇게 정확하게 격으로서는 뭐죠? 상관격이다라는 거예요. 격국론으로요. 상관격에 이거 흉격이니까 용신은 뭘로 잡아야 될까요? 상신이라고 하지만 정인이라는 여기 이렇게 딱 좋은 게 있습니다. 뿌리도 미토에 있고요. 목을 쓰는 사주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토체거든요. 예, 토체에 목을 쓰니까 들어오면 되지 않냐, 극하면 되지 않냐. 근데 철조 선생은 저 목이 약하다라는 거예요. 예, 좀 반근을 못한다, 뿌리를 내리질 못한다라고 설명을 하세요. 토가 너무 강하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병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토가 강하니까 이 화운도 그렇게 썩 좋지 않죠. 비거부는요. 반반이겠죠. 그러나 이 사주는 여튼간 용신의 힘이 정인, 인성으로서는 참 좋은데 8글자를 보고 나면 을목이 하는 일이 병화를 생각하기에는 좀 힘들다라는 것이죠. 만약 일주가 정화에다가 여기 갑시라면은 참 이 목생화가 좋았겠죠. 좋았을 텐데 을목은 을목대로 불을 떼지를 못합니다. 이 사주가요. 자, 봅시다. 병화생호 계동이라고 해서 보세요. 억부로로 말씀하시면 일주를 먼저 붙들고 늘어지시잖아요. 심해참 선생은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럼 매달에 태어난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억부로는. 근데 이거 보세요. 억부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격국론으로요. 근데 억부로는 그렇지 않아요. 일주부터 자꾸 늘어집니다. 병화생호 매달이에요. 그래서 약하다, 강하다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쳐다봐요. 일지 쳐다봅니다. 월 쳐다보고 일지 쳐다봅니다. 패턴이 그래요. 임철조 선생의 패턴, 억부론의 패턴이요. 월 보고 그 다음에 일지를 봅니다. 자하자 보세요. 아래 깔고 앉는 게 자수 아니냐? 계동의 자수 아니냐? 약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일주가 약하다. 아주 허화무용, 화허무용, 화가 허해서 연기가 올라오질 못한다는 거예요. 이 병화가 불을 뗄 수가 없다는 거죠. 불이 타질 못한다는 거예요.
용신은 제목인데 이 목에 있는데 목은 본래 조고라고 해서 아니 겨울에 무슨 메말릅니까 라고 하지만 을목은요 조고가 나오죠. 겨울나무가 어떻게 살아있겠습니까? 겨울풀인데요. 수처 양양이라고 비록 양양 두 개의 양에 처해 있지만이라고 해서 양양이 곧 뭡니까?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건 음이고요. 요게 양이고 요게 양이에요. 그래서 양양이지 두 개의 양은 수처 양양이라고 한 것은 을목을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을목. 그래도 맹암이동이라 싹이 움직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저 을목을 애처롭게 보시는 거예요. 용신은 제 목을 잡아놨는데도 용신의 힘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경투임절에서 이 경금은 건드릴 필요도 없는데 말씀하세요. 임절 인목에 깔고 앉았으니까 위병신천 병됨이 매우 심이 약하다. 심이 약하다 라고 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심천이란 그렇게 심이 약하다. 심이 약하다. 심천 심이 약다. 그렇다 라고 하는데 소령자 끓이는 것은 월제 축토다. 이게 벌써 숙토 늘어지지 않습니까? 경금 통고를 시킨 거예요. 신금에 통고 됩니다. 축내 장신. 보세요. 바로 기신입, 심입 오장. 이 신금이, 기신이, 지지에 깊이 들어가 있다는 소리예요. 축토 속에 신금이. 그럼으로써 기토 또한 경금의 정모라고 해서 이게 기토가 정모죠? 친엄마가 되죠? 화생토, 토생금에서 이 화의 기운을, 병화의 기운을 빼고 앉았다는 소리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 상간 기운이 설기가 엄청 심하죠. 그래서 회화생금, 불을 끄고 금을 생하니 조기 파인, 더군다나 경금이 인목을 깨고 있다라고 하네요. 이렇게. 참 안타깝죠. 그래서 자수는 위신장, 이제 수를 건드립니다. 신장 아니냐. 그래서 목토수를 건드립니다. 축합지 불능생목이라고 해서 자수는 목도 생할 수도 없지만 축토와 합을 해서 목이 토가 됐든 수가 됐든 일단 일주한테는 무척 부담이 되는 겁니다. 화토 반능 조금 오히려 토로 변해서 저 금을 도와주고 있으니 축토가 바로 병이 된다. 상관이 병이 되는 거예요. 부단생금, 금을 생할 뿐만 아니라 억차 또한 루이어수라고 해서 그 누된 잘못된 것이 물 쪽으로 간다. 이 자수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수가 강해진다는 뜻이에요. 시로 병환이 간, 신, 양유. 간과 신이 둘 다 어그러졌다. 그래서 지금 묘운에는 능파축토 좋겠죠. 왜 을목에 뿌리가 들어오니까요. 명절 궁장에서 아마 예를 들어서 저거 합격은 된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을은 이게 대운에 없는데 을은까지 나오네요. 경금과 합하고 사축은 공금에서 아마 이게 을사년 같습니다. 을살에는 대운이 없어요. 계사나 을미가 있죠. 대운도 설명을 안 하시는 거 보면 아마 임진대운 정도 되면 힘들어질 겁니다. 호선지증. 이 호선지증이라는 건 기운이 떨어지는 거죠. 불치만 고치지 못하고 죽었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참 안타까운 사주죠. 그러니까 철조 선생님은요, 원문과 원주에 대한 걸 철두철미하게 끌고 와서 증주를 하신 분이에요. 절대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또 잘못됐다 하면 분명히 지적을 해서 그 잘못된 게 왜 잘못됐는 것까지 해서 증명을 하시면서 사례 명절 갖다 붙이십니다. 근데 이런 사주는 음탁한 사주로서 지지가 음탁해서 천간이 발하지 못한다라는 소리입니다. 을목은 절대 용신으로서 힘을 못 쓴다라는 것이죠. 자, 지지로 자축합수가 되어서 더욱 얼어붙은 대지가 되었다. 철조님이 자축합토가 되든 합수가 되든 병화일주에 대한 도움이 되지 않죠. 그래서
연지 인종병화와 시제 미중 종합동이다. 철전님은 용신은 일간 병화를 생존하는 을미시에 을목을 용신으로 잡았다라는 것이죠. 자, 자평진전에서요. 제가 삼각격에 현대 명략적으로 한번 풀어봤습니다. 이게 삼각격에도요. 저렇게 정인이라는 것이 인성이 딱 정인이 붙어 있으면요. 혹격이라고 해서 아주 좋게 봅니다. 그러면 물론 정인이라고 해서 이 을목이니까요. 을목만 다치지 않으면 이 사주는 괜찮은 사주거든요. 그리고 이 경금이 을경합은 안 해요. 그러면 을목은 이때 돼서 들어오니까 아무 관계 없는데 이때가 더 어렵죠. 왜냐하면 이 용신을 사실 상신이죠. 이 용신을 극하는 건 안 좋잖아요. 어려서요. 근데 어려서 소리는 임묘대운이니까 아무 소리 안 하셨어요. 묘대운은 오히려 좋았다라고 하시거든요. 아마 임진대운이 되면 별로 안 좋습니다. 이 사주는요. 네, 제가 앞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수가 완전히 강해지죠. 일주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앞으로는 일주를 보니까요. 격국론으로서는 용신을 볼 수밖에 없어요. 이 을목만 다치지 않으면 이 사주는 무난히 지나갑니다. 네. 그럼 이 사주는 이 초년이 좀 어렵지 이때는 괜찮은 사주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 격국론과 앞으로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삼각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했습니다. 산웅공상에서 사자가 빠진다. 자, 옛날에는 4가지 직업밖에 없었죠. 그러면서 삼각격은 무조건 이 4가지 직업 중에 이걸 뺐습니다. 근데 현대 명략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렇게 정인이 있으면 어디로 가 있을까요? 지금 저 사람은요 국회로 가 있습니다. 요 가까운 여의도에 있습니다. 네, 머리가 영특합니다. 상업폐인이 됐으니까요. 네, 교화력이 있어요. 정식 공무원은 안 돼요. 1회에서 출세해요. 이런 사람들이 저 정식 공무원 아니에요? 국회의원은요. 네. 자기가 뽑혀야 돼요. 네, 당선이 돼 있지. 당선 안 되면 절대 저 국회를 못 가잖아요. 요즘도 참 골치 아프네요. 예. 이 선거 때문에 참 힘드네요. 예. 남보다 탁월한 능력이 있어요. 기술력도 좋고요. 근데 이게 이제 상관생자가 되면은 사장님이 될 수 있어요. 정인이 와서 제하하면 금세 국회로 가고요. 좋은 브랜드로 나타나요. 상업회인이 되면 참 좋습니다. 좋다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나 지나치게 저 상관을 극하는 운인 인성운으로 오면은 안 좋겠죠. 인성운이 인성운은 오지도 않으니까요. 자, 그래서 제가 삼각격을 잠깐 설명을 현대명략적으로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참 순수하게 이것도 또 삼각격이에요. 아주 삼각격에 폐악이 드러나는 사주입니다. 신금일주에 해월에 태어나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서 삼각격이죠. 해수가 임수가 없어도 삼각격인데 임수까지 투출했으니까 오리지널 삼각격이죠. 이런 때는 편관이 할 일이 좀 있기는 있어요. 현대명략적으로 이거 상관과 편관이 같이 뜨면요 열심히 뛴다고 열심히 산다고 해요. 이 정화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정화를 살려야 돼요. 이건 솔직한 얘기로 음습해요. 또 아까보다 더 음습해요. 이 밑으만 빼고 진해해서 자주가 지지에 이렇게 음습하면 병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신금부터 붙들고 늘어지죠. 불안해서는 생원 맹동이에요. 초겨울이죠. 정화가 극과 비견해서 안 좋은 말씀이에요. 이건 비견 있어도 좋은데 정화가 나쁜 짓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솔직한 얘기로 저 정화는 금수상관, 희경관이라고 해서 오히려 좋아합니다. 이 운에 괜찮았어요. 이 운에 안 좋았다고 말씀을 하시죠, 사실은. 그래서 일주 고립무원이죠. 저 신금을 또 극하는 바람에. 그래서 상관투이 당령을 했죠. 상관이 아주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번 사례명저 둘은 상관격이 아주 나쁜 폐해를 일으키는 것을 심해점 선생이라고 임철조 선생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절거, 뺏어간다. 명주의 원신을. 상관이라는 게 기운을 너무 빼거든요. 용신 제토, 토에 있는 것이지 화에 있는 게 아니다. 이 화를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토란 여기 이 토반이 없잖아요. 그런데 저 진토는 또 쓸 게 없죠. 미위, 목지 근거 이거 보세요. 미토는 목의 뿌리가 되고 지는 곧 목의 여기가 되니 이게 모두 목이 꺼리는 신인데 또 장에 있다. 이렇게 지금 귀신이 입장한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목도 안 좋다 이 사주에서 라고 하십니다. 연월의 양해라고 해서 우시 목의 생지가 되지 않냐 라고 해서 해미공목 하고 있다. 그냥 목이 안 좋다고 수없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강의는 토, 목, 수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5장에 딱 그리고 6부까지 더 설명을 하세요. 5장 6부까지. 참 대단하시죠? 그래서 그런지 유차론지 이와 같이 얘기하는 것. 이 유차론지까지 설하고가 이대로 쓰고 앉았어요. 위, 비허, 신설이라고 해서 비장은 허하고요. 신장, 이게 이제 술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설, 배설시키는 겁니다. 신장이 설기가 없다니까 요즘으로 하면 나이 먹은 사람들은요 오줌 조절 안 되죠. 젊은 사람은요 양기가 새는 거예요. 그걸 유설이라고 합니다. 있습니다. 그런 병이요. 그 병은 또 병 하나 뭐냐 투현, 이 머리 아픈 거. 유설, 이게 바로 이제 이 자다가 몽설하는 거예요. 몽정.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생각하실 겁니다. 너무 심해도 양기가 너무 심해도 몽정을 하고요. 약해도 몽정을 합니다. 유설이라고 했지만 우리는 몽정이라고 그러죠. 꿈에서 정사하는 거예요. 우갱 더욱 성한 게 위완통. 이 뭐 내장 위완, 위완이라고 합니다. 한반에서는 중환이에요. 중환. 무십일지한 10일이 편안한 적이 없어요. 항상 아픈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기운, 요건 괜찮겠죠. 왜? 저 신금의 뿌리가 되니까. 일주복록하니까 책은 득자했어요. 이게 국립학교에 들어간 겁니다. 자식도 나고요. 여기 기위에. 일찍 장가가니까요. 문에, 또 괜찮겠죠. 왜? 저 상관을 극해버리니까. 극거 임수 보름. 이게 장학생까지 되네요. 신운에, 이 자기 뿌리가 됐는데, 이 진토가 신진 수국을 하는 바람에 임수가 봉생해서 병세가 유중 더 심해서 정운에 이게 그러니까 이제 아마 세운의 정운일 겁니다. 일주수상에서 졸 여기 지금 정운이 여기 있네요. 정운보다도 솔직히 일주가 당했다라기보다는 상관과 흉신과 합을 하는 바람에 당했다라고 하지만 아마 정미대운보다도 이 병화대운이 되면 상관경관이 일어나서 그대로 아마 밑으로 올 겁니다. 그래서 저 상관의 나쁜 기운이 아주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관상양조 두 명절을 보면 그 병증과 더불어서 팔자오행지리는 현연히 응항 확실히 내가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능히 심신 아주 마음을 깊이 하고서 세고 자세히만 살펴보면 그 수요가 궁통 오래 살지 일찍 죽을지 궁에서 통한다. 궁구에서 통할 수 있다. 저 사람은 오래 살 거야. 이 사람은 일찍 죽을 거야. 하는 게 나온다는 거예요. 어찌 기 불능 예정호라고 해서 설법입니다. 예정되지 않겠는가 라고 해서 듣는 사람으로부터 예정되어 있습니다 라고 서리법을 쓴 겁니다. 이 문구 역시 설하고가 쓴 징의에서는 뻔뻔스럽게 똑같이 써있대요. 제가 이렇게 아주 설하고를 이제 좀 작심하고 비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적천수를 공부하실 때는 적어도
접천서 천매를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지 징의를 가지고 하시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설하고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건 분명히 임철조 선생이 말씀하신 걸 갖다가 쓴 겁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죠? 표절이라고 합니다. 표절. 표절을 하면 논문에서 통과가 안 됩니다. 심사가 안 돼요. 심사가. 그러면 표절을 방지하기 위해서 원수선 씨는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임시화 했어요. 그리고 나는 글자 하나 고치지 않았다라고 자기가 서문에 반드시 밝혔고요. 이 책을 자기가 편집할 때 손을 닦고 3번 절을 하고 시작을 했다고 하고요. 자,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괜히 제가 이제 나이도 먹고 이 나이들 먹었으면 귀가 좀 부드러워져야 되는데 제가 좀 몸이 안 좋아서 스트레스가 받는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자꾸 남 흉보면 안 되는데. 마치겠습니다.